8월 27일 장전 시장입니다. 요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는 강보합으로 마감하면서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사상 지금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스닥, S&P 500은 약보합.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2%대 하락이 나오면서 확실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종목들이 좀 긴장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망이 굉장히 엇갈려요.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는 반도체 종목들이 좋긴 하지만 결국 내년에 이 기술주들의 피크가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로이터에서는 엔비디아가 실적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할 거다. 근데 조금이라도 실적이 기대치 못 미치면 주가가 폭락할 수 있다. 이렇게 또 경계를 하는 리포터가 나오게 되면서 투자자들이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좀 매도세가 커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나라도 지금 엔비디아 실적 하나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훈풍이 전혀 우리나라 증시에는 와닿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번에 또 버텨줘야지 사실은 한 분기 더 3개월 정도 더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엔비디아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결국 시가총액 원투펀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시장의 부진이 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들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 상하락 종목들도 계속 그냥 반반이에요. 반반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점이 러셀이 계속 반등이 나오고 있죠. 오늘 약보합으로 마감했지만은. 그리고 소비재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걸 본다면은 확실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금의 이동, 머니무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들. 어제 우리나라 증시도 뭐 금리 인하를 앞두고 조선주들, 뭐 제약바이오, 건설주들이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들을 조금씩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 알루미늄이랑 철강에는 25% 추가적인 관세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많은 국가들이 관세를 때리냐면은 지금 중국의 공급 과잉 때문에 산업의 가격들이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LED, LCE, 태양광, 조선, 풍력, 중국이랑 맞붙었다가 업계가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철강, 석유화학에서 많은 중국산 제품들이 너무 저가로 시장에 쏟아지다 보니까 다른 나라와 기업들이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버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중국에 대해, 국가에 대해서 관세를 지금 매길 수밖에 없고, 보시면은 중국 과잉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별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전 세계적인 견제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들을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중국도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 중국도 인구도 내수 시장도 활성화시키려면은 제품을 많이 찍어내야 되고, 중국은 세계 최대 제조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찍어내야지 얘들은 살아남는 또 국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이 다 같이 올라갈 때는, 말 그대로 글로벌 경기가 호조일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침체 구간에 조금씩 접어들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이런 국가와 기업들의 좀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국가 간에 좀 전략적인 관세 전쟁이 좀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많이 어렵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서로 사이좋게 무역 잘 하고 상품 소비하고 판매하고 제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제조 국가니까. 근데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중국, 러시아, 북한 이런 다른 국가들끼리 연합하고, 다른 나라 또 기업끼리 연합하고,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이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많이 물어보세요. 환율이 떨어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지만은 환율의 변동폭이 너무 심합니다.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 급진적인 변화는 투자자들에게 불확실성을 키울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급진적으로 떨어졌다가 또 급진적으로 오를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또 환차 손익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급진적인 이 통화정책이 아직은 좀 남아있기 때문에 9월달 금리 인하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코스피가 2700선에 걸려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돌파하느냐 맞고 떨어지냐가 정말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 확인하고 대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추매를 하시든지 손주를 하시든지 이거를 확인하고 사도 된다. 네, 2700을 돌파하면 다시 또 전고점 올라가는 거고, 맞고 떨어지면은 또 바닥에서 조정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다양한 변곡점에서 투자자들이 약간 불확실성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투자 심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들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국제유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리비아에서 생산 중단이
국제 유가 이제 생산 중단 이슈가 나왔는데 리비아도 내전하고 있어가지고 동서로 지금 정보가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전으로 인해서 이런 영향이 좀 생겼다. 유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이틀 동안. 그래서 정유 관련 테마주들 추가적인 탄력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좋은 리포트를 냅니다. 미국 기술주를 능가하는 유일한 자산이다. 근데 저는 이제 금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릴 게, 여러분들이 금을 골드바를 가지고 있어도 이자를 안 줘요. 결국에는 이런 선물 상품으로 인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2000 거의 뭐 500달러까지 올라가지고 2550달러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도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네, 최고치 랠리 구간에 있는 것들을 좀 사려면은 확실하게 약간 배짱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엘컴텍 좀 단타, 네, 세력은 없지만 리딩방에서 또 금 가격 올라가는 거 보고 붙겠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엘컴텍은 세력이 없는데 리딩방에서 서로 대결하는 종목이다. 그래서 엘컴텍 오늘 단기적으로 한번 슈팅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미국 대선을 앞두고 삼성, 현대, LSK, LG 등의 이런 우리나라 주요 4대 그룹이 역대급의 로비를 하고 있다. 미국은 아시겠지만 로비가 합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정책 만들어줘야 하면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정치 지원금을 내는 건데 이게 합법입니다, 미국. 그래서 어떤 기업이 어떤 정책을 우리에게 권유했냐,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냈느냐까지 다 공개돼요. 이게 미국이란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역대급 로비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미국의 이런 대통령 자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모르겠어요.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둘 다 피곤하겠지만은 그래도 해리스가 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다행스럽게 네, 해리스가 약간 앞서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초박빙이죠. 보시면은 완전히 초박빙 상태로 맞붙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있을 TV 토론이라든가 대선을 앞두고 계속 변동성이 높게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리고 뭐 큰 이슈는 없는 상황에서, 자, 우리나라 뭐 여러분들 뉴스 오늘 헤드라인에 많이 걸린 거 뭡니까? 뭐 한국의 빚에 갇혔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뭐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거는 자산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돼요. 어차피 뭐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기대하는 것도 아닌데 정권별로 엄청나게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누구 탓할 게 아니야. 이게 뭘 제가 아쉽다면은 자산이 늘어날 수 있는데, 보시면은 가계부채 용도가 다 주택 마련에 들어가 있어요. 부동산에 사람들이 올인을 때려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좋은 게 아니거든요.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부동산에만 지금 사고 있잖아, 이 가계부채가. 저 사람들이 부동산에 자금이 묶여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나라 주택, 주식, GDP 총액 증가율 보시면은 주택만 오릅니다. 빨간색이 주택이거든요. 주식은 안 올라. 사람들이 집값에만 지금 계속적으로 몰두하게끔 지금 정권들이 유도를 하고 있는 것도 문제죠, 사실. 왜냐면은 부동산 정책이 GDP 잡기도 그렇고 건설로 이제 쌓아 올리는 게 쉽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다. 우리나라도 빨리 싱가포르라든가 이런 다른 나라 홍콩처럼 빨리 4차 산업, 금융산업 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1차 산업이잖아요. 1, 2차 산업이잖아요. 건설, 부동산은. 언제까지 부동산에 목맬 겁니까? 근데 아휴, 답답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어차피 차기가 한동훈 아니면 이재명이잖아. 그래도 답답해. 둘 다 바뀌어도 아무런, 여러분들 그냥 여야 탓할 게 없다니까요. 여기 다음에 누가 와도 똑같이 될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각자 도생을 잘 하셔야 된다. 이거 또 구독자 떨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정치 얘기만 하면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30명씩 떨어져 나갑니다, 구독자가. 꺼지세요, 정치병 환자들. 뭐 옳은 소리 해도 뭐라고 한다.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정부가 12대 국가전략기술에 30조, 너무 작은데요. 300조가 공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너무 작다. 왜냐면 여러분들 보통 R&D 예타 면제라든가 뭐 국가 산업에 뭐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몇 년 동안 합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얘들 한 5년 동안 지원한다고 쳐봐봐. 30조 나누기 12 해가지고 거기서 또 한 5년 나누기 5 해보세요. 얼마 들어가지도 않아. 조금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우주세 관련해가지고는 여러분들 국민청원 올라갔는데 그 말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국민청원 쇠가 빠지게 할 필요가 없어. 대꾸를 안 해주잖아, 정치인들이. 까놓고 말해서 그냥 쌩까잖아요. 조심하자. 알아서 각자 도생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뭐 큰 이슈 없는데, 테슬라가 이제 오늘 옵티머스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오늘 뭐 일론 머스크가
옵티머스 관련돼가지고 계획도 발표하고 본인들 이제 슈퍼컴퓨터 트위터에다가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 옵티머스에 대응할 수 있는 많은 이런 기업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테슬라가 옵티머스를 가지고 바로 시장을 뭐 전기차처럼 장악하기 힘들 것이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이 중국에서 휴머노이드에 대한 기술 발달력이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좀 단기적으로 계속적 쉽지 않은 상황에 돌입해 있다. 테슬라가 전기차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이랑 로봇, 뭐 스페이스X 우주 산업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캐시카우를 늘리려고 하는데 쉽지 않다는 거죠. 네. 그리고 오늘 뭐 이슈가 너무 많았어요. 오늘 좋은 일정이 많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요 대부분이 다 제약바이오예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물 들어올 때 이제 노저으려고 계속 뉴스를 내. 근데 까보면은 알맹이가 없어.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제약바이오는 항상 짧게 보십시오. 알맹이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안 좋은 이슈 종목들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요 정도? 오늘 뭐 이렇게 많죠? 이런 거 많은데 예전에는 요거 가지고 막 주가가 올랐는데 요새 안 올라요, 여러분들. 네, 안 오르기 때문에 오늘도 수급에 의해서 결정된 흐름이 뭐 100%다. 네, 그래서 어떤 테마가 오를지는 모르겠지만은 전체적인 시장 흐름상 본다면은 어제 시간에서는 원격 진료 오늘 정유죠. 정유 금리나 수혜주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는 점들까지 말씀드리면서 라이브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